단 한 장면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홍해의 한 해안가, 차디찬 바다 위를 미끄러지는 작은 함정, 그리고 한 발의 포탄이 날아갑니다. 초탄 명중. 그것도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나우입니다. 단 한 발의 포탄이 2조 원의 계약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 발을 내딛게 된 K9 자주포의 이야기. 포커스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초 이집트로 향하는 군용 물자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입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도 않았고 화려한 외교 무대에서 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거래처럼 진행된 이 일이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금액만 해도 2조 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K9 자주포가 아프리카 대륙으로 수출된 최초의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K9은 아시아,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 등 여러 대륙에 수출되었지만 아프리카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계약의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화려한 정상회담? 아닙니다. 국제방위산업 박람회? 그것도 아닙니다. 홍해 한 해안가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시험 사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집트는 어떤 나라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아프리카와 중동의 강대국입니다. 나일강의 물을 가진 비옥한 땅, 피라미드로 대표되는 오랜 역사.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험난합니다. 이집트 주변을 둘러보세요. 동쪽에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수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리비아가 있고 남동쪽으로는 이디오피아와 물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정말 사방이 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게는 절대적인 사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2500km에 달하는 광대한 해안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토 방위를 의미합니다. 둘째, 수에즈 운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물류의 심장입니다. 만약 이곳이 불안정해지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해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함정도 많고 무기도 첨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군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해안을 지키기 위해 고정식 해안포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너무 비싸고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고정된 위치만 방어할 수 있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군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대한민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2017년 한화의 사무실에 한 통의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집트군 내부의 한 인물이 던진 질문입니다. 당신들의 K9 자주포로 받아 위해적 함정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육군용 무기입니다. 육지에서 육지의 적을 향해 포를 쏘도록 설계된 무기입니다. 그런데 해군용으로 쓸 수 있냐니요? 그것도 움직이는 함정을 상대로 말입니다. 보통 나라의 방위산업 회사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하지만 한국 한화는 달랐습니다. 당신들은 한국 한화의 대답을 들었나요? 해본 적은 없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방향을 틀어버린 순간입니다. 이집트군은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십시오. 시험을 제안합니다. 그것도 극도로 어려운 조건의 시험을 말입니다. 이집트군의 조건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멀리 있는 표적을 맞출 것. 둘째, 고정 표적이 아닌 이동 중인 함정을 맞힐 것.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요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육군용 자주포를 해상에서 해상 표적을 상대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시도입니다. 그것도 성공한 사례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해상 조건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풍향, 풍속, 파도, 습도 등 수백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움직이는 함정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더욱 복잡합니다. 함정의 속도, 방향, 이동 패턴까지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현장의 한화 관계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 관계자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도발이다. 마치 불가능한 과제를 던져서 한국이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화 엔지니어들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K9 자주포를 홍해로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포신을 받아 위로 조준합니다. 이제 그 순간이 옵니다. 홍해의 해안가. 현장은 긴장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K9 자주포에 모여 있습니다. 준비 완료. 명령이 떨어집니다. 발포. 첫 번째 포탄이 날아갑니다. 일반적인 시험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통 이런 시험은 몇십 발을 쏩니다. 그리고 처음 몇십 발은 빗나갑니다. 비행 경로의 오차, 환경의 변수, 표적 계산의 오류 등 수많은 이유로 빗나갑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어디가 빗나갔는지, 얼마나 빗나갔는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설정을 조정해가며 점점 정확해지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초탄 명중, 현장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포탄이 날아갑니다. 명중,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발, 명중, 곡사포로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파도 위를 이동하는 작은 표적을 초탄부터 연달아 명중시켜버린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이집트군 관계자들은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눈앞에서 본 것처럼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관계자는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이 순간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사격 통제 장치입니다. K9의 핵심은 포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감지하고 거리를 계산하고 풍향과 풍속을 계산하고 움직이는 표적의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는 정교한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둘째, K9 자체가 정밀 기계공업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K9은 1985년 이래로 개발되어 1987년 배치된 자주포입니다. 30년 이상 개선되고 보완되어 온 무기 시스템입니다. 포신의 내구성, 반동 흡수 장치, 탄약 장전 시스템, 이동 중 사격 안정성 등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째, 수십 년간 쌓아온 한국의 포병 운용 노하우입니다. 한국군은 분단 이래 항상 북한의 포병 위협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포병 운용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포를 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결과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인의 특성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걸 정확히 맞추는데 유난히 강한 민족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활문화, 사격 전통이 뛰어났습니다. 현대에도 한국은 양궁, 사격, 스포츠 사격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K9은 이 능력을 기계로 완성시킨 무기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DNA와 현대 기술의 조합, 그것이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홍해 시험 사격이 성공한 후 이집트는 즉시 결심합니다. 우리는 K9을 도입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존 K9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는 세계 최초로 육군이 아닌 해군 소속으로 K9을 운영하는 국가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화 방위 사업은 기존 K9을 그대로 팔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특수한 환경에 맞게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이집트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첫째, 섭씨 50도에 달하는 폭염입니다. 기계는 이 극한의 열에서도 작동해야 합니다. 엔진의 냉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전자 장비의 내열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염분 가득한 해안 환경입니다. 바닷물은 금속을 부시시킵니다. K9의 외부 장갑, 포신, 각종 금속 부품들이 녹슬지 않도록 특수 코팅 처리를 해야 합니다. 셋째, 이동하는 해상 표적을 상대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기존 육군 자주포와는 완전히 다른 사격 시나리오에 맞춰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를 재편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K9A1 EGY입니다. EGY는 이집트를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고객의 특수한 환경과 요구를 반영하여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며 개선하고 수정한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고객 맞춤형 신뢰의 결과물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집트와 맺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한 무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이 K9A1 EGY라는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이집트가 K9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주변 국가들의 관심이 폭발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이제 자각합니다. 한국이 만드는 무기가 이렇게 우수한가? 모로코가 나섭니다. 우리도 K9을 사겠습니다. 이집트보다 2배로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한국 무기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주목하지 않던 시장에서 문의가 들어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모두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단 3발의 포탄입니다. 홍해 해안가에서 초탄부터 명중시킨 단 3발입니다. 그 초탄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첫째, 2조 원의 수출 계약. 이것은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큰 외화 획득입니다. 둘째, 아프리카 대륙으로의 첫 진출. 이전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성장성을 의미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방산의 새로운 역사. K9이 단순히 육군용 무기에서 해군용, 아프리카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얼마나 유연하고 창의적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또 하나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F-21.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K9과 같은 정밀함으로, K9과 같은 혁신으로 세계 하늘을 누빌 다음 무기 시스템입니다. 다음 기적의 주인공을 기대하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